자, 오늘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야 될 것은 인지훈련에 관한 겁니다. 인지훈련에 관한 내가 요소들이 기능하는 담당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신경세포들의 다양한 속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신경세포의 속도를 결정해 주는 거는 자, 한번 보세요. 이 마이크가 신경세포를 하면 이 마이크에서 이제 신경이 나가잖아요. 전기 펄스가. 이게 바로 이겁니다. 같아요. 사실 같은 전기 펄스를 내보내는 이 축삭인데 이 축삭을 다른 세포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 잠깐 더 실험적으로 잠깐 나왔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뭐 옷을 감고 예. 이게 가장 자, 이렇게 감는 거요. 옆에 세포가. 그러면 지금 저 감기는 거 보이죠? 이렇게 감는 거. 다시 한번 풀어봐요. 자, 여기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이게 하나의 세포고 이 세포에서 이렇게 축삭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세포랍니다. 따라서 이게 다른 세포다. 다른 세포다. 다른 세포란 거야. 그래서 이게 다른 세포 감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왜 감느냐 하면 이걸 감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 전기 펄스가 나가잖아요. 이 펄스가 옆으로 안 세요. 누설이 안 돼요. 이게 감아진 부분에. 전화기 보내면 그 엔지니어들이 그 검은 테이프 갖고 이렇게 감잖아요. 전련. 그 동일한 것이 지금 저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감기면 여기서 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많이 감길 경우 한 100번 정도 감겨요. 근데 중요한 건 야가 다른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풀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운동을 하려도 옆으로 새 나가요. 이게 뭐냐면 누길병, 다발성 경화증 이런 병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수고했어요. 자, 이게 그 뉴로사이언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저게 감기는데 언제 감기는가? 훈련해야 감겨요. 따라서 훈련해야 감긴다. 훈련해야 감긴다. 훈련해야 감긴다. 훈련해야 감긴다. 그래서 저게 감기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고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감기는데 브레인 부위별로 감기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감기는 부위, 가장 중요한 부위가 가장 나중에 감겨요. 그게 뭐냐면 이 전두엽이 가장 나중에 수초화가 돼요.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들은 생각의 속도가 빨라요. 같은 말씀. 빠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전두엽은 뭐냐면 특히 전두엽은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브레인 여러 영역에 저장된 옛날 학습 기억을 불러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브레인의 CO에 해당돼요. 그래서 불러오는데 빨리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빨리 불러온다는 게 어떤 현상이 나면 은행에 내 지갑에 나는 지금 10만 원밖에 없다 하고 은행에 1억 저축되어 있는 사람을 가정합시다. 이게 빨리 불러온 사람은 뭐냐면 전문가는 은행에 1억 저금했는 돈을 지갑에 있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학습을 했는데 저장을 해놨는데 은행 잔고도 뭐 수백만 원밖에 안 되고 불러오는 속도도 느린 거예요. 전문가는 뭐냐면 그래서 그게 어떠냐면 지리산에 가서 등산을 하면서 적고처럼 보면 식물이 최초로 육지로 올라오는 때가 언제냐. 저 바위를 보면 저게 지가 어디서 굳어졌고 저게 무슨 암석이고 저게 어떻게 다 보이잖아요. 왜? 장기 은행에 1억 저장했는 기억을 지금 보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적극 인출해와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전문가죠. 근데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 불러 올라가는데 은행에 인출해가 써야 되는데 여기 시간 더 몰리는 거야. 안 되는 거 희미한 거예요. 자, 그걸 전체 결정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축삭 감겼는 정도예요. 축삭이 단단하게 잘 감겨.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 이거 내가 내려갈게요.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감겨 있잖아. 이게 감겨 있는데 이렇게 감겨 있어요. 만약 이렇게 감겨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풀려져요. 학습을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감겨요. 그러면 신속 정확해져요. 신속 정확해졌어. 그 다음에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패턴이 뭐냐면, 좋아요. 네, 좋아요. 결국은, 이게 에델만 이론인데, 발생 선택. 발생 선택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 브레인 안에서 기본 패턴이 회로가 발생 때 유전자가 결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 선택을 하는 거죠. 경험을 선택해서 속가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히 과일 속가치하고 비슷해요. 그래 속가치야 살아남은 과일들이 굉장히 상품성이 커지잖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잡다기 많이 생각하기 도움이 안 돼요. 잡다기 많이 생각하는 사람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생각을 몇 가지 핵심, 아까 얘기했죠. 전문가님 핵심 개념주의로 모든 정보를 글로 링크할 수 있는 사람. 속가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말 연습 그냥 만나고 말아. 딱 보면 알아. 대리간지 딱 보면 알아.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보면 그냥 취업 그냥 노상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말할 때 말하고 말할 때 계속 말 안 해요. 특히 유심 관찰해보면 말 필요 없는 때. 그냥 가만히 못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안 돼요. 핵심은 딱 끊어서. 그러니까 자녀 애들을 그 사춘기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말이 많고 행동이 이렇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첫 번째 그걸 제가 바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전에는 아주 그 장난을 많이 치고 많이 그랬어요. 말도 많고. 중학교 1학년 때 딱 봤더니 내가 공부를 하는데 성격이 잘 안 오는 거야. 내 행동 패턴을 내가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장난을 많이 치고 말도 많이 하고 몸이 가만히 모 있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하루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하루 동안 말하는 횟수를 학교에 와 있는 동안 10마디 안으로 줄여봐야 되겠다. 그걸 계획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꼭 내한테 말 걸어오는 답변 대놓고는 이제 안 하는 훈련을 했던 거야. 그때가 이제 막 사춘기 초기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한 1년쯤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말을 감찰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다음부터 말이 싹 줄어들어요. 쉬는 시간 말 안 하니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애 안 하고 결정나는 거는 한 자리에 오래 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인류 역사상 큰 걸 남긴 사람들이 잡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떠올랐어. 공자가 잡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걸 왜 생각을 못해? 뭘 좀 남긴 사람을 치고 그 사람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 말을 많이 해요. 공자 얼마나 말 많이 했어. 스카도 얼마나 말 많이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하고 안 할 때 잡담을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계사책이나 역사책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예를 들어줘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뭐 쉬는 시간에 그냥 사람들하고 잡담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짓궂게 유머를 잘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사실. 유머가 출세하는 도움이 된다? 그 인정 안 해요. 위대하게 된 사람 중에 물론 약간 유머 감이 사람 있지만 의도적으로 유머를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특히 잡담을 한 사람들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잡담을 하고 그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게 단순한 잡담이 끝나는 게 아니고 깡그리 학습모드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학습모드를 무력화시킵니다. 학습모드를 무력화시킵니다. 저는 해학 탐사 가면 항상 그래요. 그날부터 일상용어를 하지 말라 그래요. 일상용어도 하면 다 분석해야 돼요. 일상용어도 다. 요거 지금 하는 보면 나중에 일상용어가 거의 없어요. 자, 세상에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전제 방법. 네. 자, 이게 오늘 주제 놓치면 안 돼요. 주제가 뭐냐면 인지훈련입니다. 인지훈련의 출발은 명령은 어디서 시작되는 하면 자 따라서요. 전전두요. 그래서 답답한 지구상이야. 깡그리 가장 몰입의 전문가들이 누구냐?
이 사람 직업이 몰입인 사람이 있어요. 직업군 중에. 웬만하면 뭐 교수나 연구원도 몰입을 하긴 하는데 깡그리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몰입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자들. 예, 그 사람도 성공은 몰입 얼마나 도 깨치는 거. 수도자. 그 다음에 묵상하는 사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방에서 병만 보고 그 석 달 동안 한 생각 하는 사람들. 몰입하잖아요. 몰입하는 사람들. 그쪽에 브레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된가. 그게 이쪽 분야를 30년 연구했는 앤드루 누버그라는 사람이 논문을 쓴 거에 그 논문, 인바이티드 논문에 나온 도표입니다. 그 도표를 제가 불교TV에 처음 그걸 인용을 했고, 제 책에도 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학습하는 사람 반드시 이 도표를 주시고 가야 돼요. 자, 이 도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잘 보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자아내움의 출발점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전전두엽입니다. 따라 전전두엽. 네, 전전두엽에서 몇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전 몇 명이 떨어지면 쭉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전두엽에서 글루탐산이 나와요.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전전두엽에서 나오는 게 시상거물회로 가요. 시상거물회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상후두정엽으로 가요. 상후두정엽이 시상거물회에서 가바가 나와서 억제를 해주면 상후두정엽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첩자를 어콘벤스로 가요. 어콘벤스로 가서 선조체 일을 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상후두정엽에서 그 다음 해마로 갑니다. 해마에서 편도체. 편도체까지 가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항체에 한 소식 해야 된다. 네. 목숨을 내걸고 관문을 돌파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선방에 들어가는 거야. 진짜 목숨 내걸고 해요. 스님들 마지막에 그 동안거 하안거 할 때 마지막에 일주일간 용맹철화전진 하거든요. 용맹철화전진 할 때 일주일간 24시간 잤습니다. 몸에 완전히 피지컬 리미트가 와요. 그리고 심지어도 우리가 그 수련대 가보면 그 스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 합선 회의사 양산 통도사 그 수련대 가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그 한겨울에 잠 깨우기 위해서 1시간 자선하고 잠깐 바깥에 나와서 저 방선을 하잖아요. 탑돌이 같은 거나 이렇게 돌 때 잠을 못 이겨갖고 북주 앉아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역대로. 그러니까 일주일간 잠 안 자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영역이 무슨 데로 오냐면 전도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인지훈련은 전투 어디서 하냐? 전전두엽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에 그 의지력으로 어디까지냐면 시상하부, 본매적 시상하부에서 그 이 흥분 시그널이 bom물 터지듯이 댐처럼 넘쳐갖고 소위 말해서 좌측 시상하부로 가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 본매적 시상하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로 가면 솔기에 청반핵을 건드려요. 결국 청반핵에서 나온 게 뭐냐면 코르티졸을 분비를 억제해줘요. 마이너스도 억제해주고 아르기닌 바스프레신을 더 많이 나오게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코르티졸이 억제가 되고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바스프레긴이 올려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기억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그러한 극한 상황에 가도 소소영영하게 그 상황들을 그 사람이 다 스냅탄 찍듯이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쪽 왼쪽 뇌에 가서 어떻게 되냐 보세요. 세로토닌을 건드려줘요. 세로토닌 폭발적으로 나와요. 세로토닌 폭발적으로 나오면 멜라토닌이 나와요. 멜라토닌은 사람을 캄다운 시켜줘요. 쫙 깔아쳐줘요. 육체적 고통은 일주일 동안 용맹적인 잠만시간 안 자니까 극한으로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바스프레긴이 나와서 모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산짓듯이 다 기억을 해요. 소소하게 다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평정이 돼 있어요. 몸은 막 부서지는데 마음은 착 가라앉아있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세로토닌에서 어디 갑니까? 아스티콜린 기억을 완전히 그대로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베타엔돌핀. 공상력에서 베타엔돌핀 폭발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죠? 육체적 고통은 극한 상황이 났는데 소위 말해서 안에서 있는 모르핀, 베타엔돌핀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소소하게 생각별처럼 똘똘히 다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영지한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있어요. 놀랍죠? 우리 생체의 이 생리 메커니즘이 그런 궁극적인 체험에 가게 되면 여기에 호르몬 시스템들이 폭발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인내의 극한을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감내할 수 있어요. 고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엔도핀이 폭발해주고 그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물질이 확 나와주는 거예요.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보통 때 그런 사람들이 흥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전부 다 멜라토닌이 컴다운 시켜줘요. 완전 조용하고 평정심을 갖고.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는 극한들이 한꺼번에 하모닉하게 존재하는 상황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법륜이에요. 깨침의 세계. 가능해요. 근데 놀랍게 제가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가장 놀라운 거는 그게 어디 시작했는 거예요.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명령에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무식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최종 성분은 그 사람의 전전두엽의 이 의식을 장악하는 그 능력이에요. 목표지 양성, 인지훈련, 그거예요. 그거가 돼야 돼요. 의지력이 강해야만이 석 달 동안 그 강행을 할 수 있고 마지막 일주일간을 잠시 안 자고 극단까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비결은 뭐냐 하면 불평을 참는 거예요. 공부의 가장 적은 뭐냐 하면요. 편안함입니다. 공부할 수 없어요. 편안한 의자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학습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막 이런 공부 모드보다는 뛰거나 서거나 이럴 때 항상 공부 모드에 몰입하도록 유도해 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요 말씀드립니다. 이 전체 이렇게 어떻게 되냐 하면 마지막에 이 물결이 이어서 쫙 늘어오고 이어서 늘어오는데 이게 다시 피드백대가 화살표를 따라오면서 기가 막힙니다. 조용하게 따라오시면 이게 다시 다 이 피드백이 전전도로 다 와요. 오면서 오른쪽 전전도 왼쪽 전전도이 서로 하모니가 일어난 거예요. 폭발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되냐면 그 과정에서 잘 보면 좀 굉장히 안에 세부적인 과정들이 많은데 시상 거물핵이 억제를 해줘갖고 바깥 세상을 보는 이 감각을 감각 수입로를 디어프렌시에이션이라고 감각 수입로를 딱 차단해버려요. 수도꼭지 잠가버려요. 잠가버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상호 두정력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상호 두정력, 왼쪽 두정력. 왼쪽 두정력은 내 몸뚱아리를 인식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두정력은 공간, 3천 공간 좌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내가 전전주 명령하에 소위 의지력에 의해서 어텐션 딱 하고 한 석 달간 밀어붙이면 모든 삶은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스님들 보면 굉장히 극단적 단조 속에 의지력만 폭발을 해버리면 감각 인력이 올라오다가 완전히 수도꼭지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수행도가 소시상 거물핵에 의해서 수행도가 딱 차단되고 완벽하게 100분의 1초 만에 완벽하게 차단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완벽하게 차단되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 몸뚱아리라는 감각 입력하고 공간 좌표가 항상 리얼타임으로 생성돼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간 속에 있다는 셀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몸뚱아리 올라온 이 감각, 내 몸뚱아리라는 자각이 없어져 버리죠. 그와 동시에 내가 공간상에 존재하는 공간이 사라져 버리죠. 그럼 무슨 되죠? 공간의 경계가 없고 셀프가 사라져 버리죠. 그게 모든 초월 명상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와 세상이 천지가 한 몸이 되었도다. 예외가 없어요.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에도 주목할 점은 뭐냐면 나는 그런 전제가 신비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전전두엽의 의지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불교식으로 하면 발 안쪽 따라 삼약삼거리 발보리심이라 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잘하느냐. 절박함 훈련이 필요해요. 절박함이 돼요. 이 사람 얼마나 절박했습니다. 이번 한 차례 내가 관문 도착 못하면 내 목숨 끊겠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진화적으로 양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그냥 내버려두면 99.9% 사람은 그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두엽은 가장 최근에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의지적 작용력이 약해요. 아직.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히 하루 중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기간은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1시간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대부분 사람은 어떠냐면요. 수동적 감각에 휩쓸려 가요.
그래. 내가 택시를 가고 타보면 기사들이 항상 나중에 택해놔요. 그 여행 별로 없어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동적 감각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 수동적 감각에 톡수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느긋하게 수동적으로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가면 이상해요. 기사들 한번 보세요. 참 낮에 틀어놔. 그래서 나는 한번 타면 낮에 좀 떠나가고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예의 없이.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뭐 하루 종일 그 낮에 그러면 지겹지 않습니까? 낮에 없으면 이거 실시에 어떻게 살아요? 낮에 소리 없으면 이 허전한 감각이 사라진 거 이걸 못 참아하는 거예요. 핸드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수동적 모드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전두엽 이 자체 명령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지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 거대한 흐름에 거슬러서 우리 박자세 회원들은 스스로 인지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한 4시간 등산하면서 전부 다 그 암기 했잖아요. 자, 암기 진짜 어려워요. 어려우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편안한 공부가. 자, 따라서 공부는 신경이 쓰인다. 공부는 신경이 쓰인다. 내가 공부하고 있나 하면 간단해요. 내가 신경이 쓰이냐 안 쓰이는 거예요. 암기하기 힘들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공부는 신경이 쓰인다. 공부는 신경이 쓰인다. 당연하죠. 공부는 불편하다. 공부는 불편하다. 공부는 신경이 쓰인다. 공부는 신경이 쓰인다. 그래도 그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녁 퇴근해가지고 쫙 해갖고 클래식 음악 듣는 그때 이 찍은 게 있어요. 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때 브레이크 쓰는 사람은 깡그리 안 써요. 주말 연습 될 때 신경 쓴 사람 있어요? 소설일 때 신경 쓴 사람 있어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못해요. 릴렉스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릴렉스 하는 거예요. 릴렉스 하는 거예요. 왕창 릴렉스 하는 거예요. 죽는 거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도표가 참 시사하는 게 커요. 이런 생리의 컨셉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다시 해석해야 돼요. 결국은 전전두엽 그거 하나로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돼요. 그래서 왜 훈련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 수초화되는 거 다시 이 수초화되는 거 어디가 마지막이 되죠? 여 마지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버려두면 안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학생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이걸 강하게 해줘야 돼요. 자, 요거는 그다음 한 가지 그러면 뭐 한 가지만 하면 되느냐? 한 가지 몰입하면 되느냐? 요거 조금 이제 미묘합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복잡하다. 복합적이다.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인류 역사상 크게 이룬 거는 복합적이어야 돼요. 복잡한 거는 안 돼요. 그거 뭐냐면 아프리카의 그 어떤 나라가 5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잖아요. 근데 50년 후에 아직도 그대로인 나라가 대부분이요. 알잖아요, 잘. 근데 왜 대한민국은 50년 동안에, 아니 30년 동안에 세계 10번째 경제국이 됐고, 그전에는 그 아프리카 그 나라 수십 개국은 아직도 왜 그 상태로 있는 줄 알아요? 그 나라에 군대가 없어요, 뭐 교육이 없어요, 뭐 도로가 없어요, 다 있어요. 시스템 다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죠? 잘 됐어요. 그 나라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복합적입니다. 복잡하다고 복합적이라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뭔가를 어려운 일을 만들 때는 복합적이어야 돼요. 자, 보잉 747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복합적일까요? 복합적입니다. 이제 변화하죠. 보잉 747 안에 모든 시스템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합하고 복잡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있기는 다 있는데 벡터가 안 맞춰져 있어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공부하고 정치 세력하고 일반 국민하고 각자 그냥 지팔 지어넣는 거야. 따라서 지팔 지어넣는다. 네, 그거 콩가루 집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어디로 안 가요? 자, 어디로 안 간다? 복잡성은 어디로 안 간다?
복합성은 어디로 간다? 복합성은 예. 극단적으로 어디로 간다? 극단적으로 복합도가 높아져야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보잉 747은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태평양을 건너가게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확해지죠? 예. 그래서 지식도 복합을 겨냥을 해야 돼요. 지식에도 대부분 복잡하게 지식을 갖는 사람이 있고 복합적으로 지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복잡하게 갖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퀴즈 자랑에 나가 잘하는 사람은 그런 종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질문은 다 하나. 그리고 잔잔한 거에 대해서 온갖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죠. 뭐 꼬리는 뭐 저건 저 꼬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꼬리를 중요하다. 내가 그 이야기 하면 저 사람이 너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별 보러 갔는데 별자리 막 하고 있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여튼 뭐 지난번에 SBS 나오고 뭐 인터뷰를 안 나는 뭐그 이야기 이런 거니까요. 아니 뭐 저 소수점 뒷자리 뭐 100단위까지 앉는 사람 많은데 그건 내가 봤을 때 복잡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식물 채집, 우표 수집 같은 거예요. 공부가. 그거는 어디로 안 가요. 식물 채집하고 저 우표 수집하는 사람이 위대한 철학자가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공부는 뭐냐면 복합성을 추구해요. 복합성을 추구한다는 말은 자 보세요. 신생대 우리나라 생태계를 보고 난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할까요? 엄청난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지식들은 다 모듈들이 하나의 벡터를 갖고 그 벡터 하모니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환경을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은 반드시 프레임이 있고 밑그림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해양 생태계, 대기 조성, 그 다음에 기온, 모든 것들이 어울리고 그 다음에 조산운동, 대륙붕 생성, 항구조론 이렇게 다 어울려야만이 지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신생대 한 5천만 년 동안에 우리 이 한반도에 있었던 걸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거 이해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거는 다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줘야 돼요. 벡터 하나를 가져야 돼요. 보잉 747이 안에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복합하고 복잡을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 안 가느냐 따져보면 돼요. 복잡한 데는 어디 안 가요. 항상 제자리만 하고 50년 전에 지금 같아요. 그 다음에 지식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복잡성을 지향한 지식이냐 복합성을 지향한 지식이냐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0년 전에 동일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많아요. 항상 만나면 박 박사, 다 이해했는데 박 박사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영혼이 있냐 그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3년 그 질문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거 이해하시려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단계별로 다 끌어가고 상징, 언어 이해하고 우리 인간의 전 인지시는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들으세요. 핵심이 복합적인 사람, 복잡한 사람들은 어디로 안 가요. 동일한 질문밖에 안 해요. 네. 근데 복합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끊임없이 추구를 하는데 계속 정보를 많이 모으는데 그냥 산발적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 첫째 프레임이 있는 능력이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자문 질문한 사람들 내 아들이 지금 굉장히 천재라고 유명한데 물어봤더니 뭐 천재입니까? 그랬더니 무기체계에 대해서 전문가래요. 초등학교 때도 온갖 사기 들어가고 군함, 탱커, 미사일만 모은 거야. 그냥 우리나라 초등학교 천재 가장 많은 게 뭐냐 공룡에 대한 천재들이 많아요. 자들은 공룡만 다 하고 잘 들으세요. 뭐 큰일 납니다. 그거대로 안 가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뭐 초등학교 때 일반 상대성에 미쳤다는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 초등학생들 애들이 천재성 갖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 들어보면 뭐냐니까네. 대부분 무슨 그 인터넷 작업으로 뭐 그 한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도 영혼이 뭐냐 물었던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돼요. 그렇게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해마다 복합성을 지향하는 해마다 새로운 분야에 2개, 3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밑에 밑거리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소대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생대 한반도에 그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폭발하는 거예요. 신생대 끝나면 중생대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야 돼요. 그거 머무르면 안 돼요. 곧장 패키징 되는
중생 때 넘어가고 고생 때 넘어가고 하면 5억 년 동안 생명이 지나서 전체를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합성입니다. 반드시 지식은 복합성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융합의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복합성입니다. 복합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뭘 이룰 수 없어요. 인공위성, 잠수함, 비행기, 그건 다 복합적 시스템이에요. 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거니까 복합적인 거는 통일되고 통일은 돼야 돼요. 통일된 잠깐 보세요. 복합적하고 자 이거는 한 4, 5만 원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더 비싸요. 자 근데 보세요. 이거는 이 명화는 1억 줘도 못 살 수가 있어요. 머티를 제로비 쳐보세요.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왜 하나는 1억이 되고 하나는 4, 5만 원 주고 사고 이렇게 될까요? 자 보세요.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이건 단순하면 좋다면 안 됩니다. 단순하면 백치에 가까워요. 네. 그 다음에 그 단순함이 그 간달리안이나 그 미술에서 그 입체파나 그 단순함을 추구하는 건 잘 들었어요. 그 단순함은 뭐냐면 극단적 복합성을 넘어선 단순합니다. 그 맹탕 물 같은 단순화가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극단으로 복합도를 극단으로 가고 나서 단순화로 갖는 거기 있다면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 훈련하지 않는 사람의 단순화는 백치에 가까운 밸류 제로의 아무 넌센스 같은 단순함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뭡니까? 높은 차원의 복합계는 뭐냐 하면 통합이 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통합되어 있잖아요. 미적 감각으로 통합시켜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적 감각으로 통합시켜줘야 돼요.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점이 다릅니다. 네. 자, 우리 왜 이런 이야기 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의 인체는 뭐냐면 복합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합계. 예, 순환계, 소화계, 신경계, 골격계 모든 이런 것들이 거대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또 서브 모델들이 다 있는데 전체 프레임 속에 각 기능들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모니를 만들어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도 대전에서 그 유명한 박성길 한의 원장님 모셨는데 한의가 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시스템적인 하모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종합 아주 하이라키가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의 지적 활동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서브 모듈들이 다 하모니를 이룬 시스템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복합계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복합계가 바로 이거잖아요. 자, 이거 보고 복잡하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해마다 새로운 분야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시스템 다양성을 많이 만들고 다양성을 많이 만들었는데 벡터를 안 맞추면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벡터를 항상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그 벡터를 맞춰주는 그 의지력 만들어주는 센터가 바로 프리프론탈 코텍스. 네. 자, 쭉 빨리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그 누리아가 책을 누리아, 신경과학자 누리아 아주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러시아 신경과학 신경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사람. 그 제자가 이제 비고체키 제자입니다. 비고체키 제자가 누리아하고 그 여러분들 잘 아는 올리브 섹스가 누리아하고 아주 친하죠. 예. 근데 이제 누리아가 쓰는 책이 국내 3권이 번역돼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2권의 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러시아의 기억술사예요. 모든 걸 기억해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걸로 생업이 가능할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만년에 되면 정신병원에서 비참한 일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 마지막에 가서 넉다운 된 거예요. 프레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사람 마지막에 보세요. 그는 자신이 5분 전에 들은 이야기와 5년 전에 들은 이야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신병원 생을 마감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의 사람이 뭐냐면 지어진 기억을 쫓는 남자. 모든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이 사람이 어떠냐면 누리아가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그 소련 그 육군 소유 소대장으로 갓 참전했다가 참전 첫날에 감동상을 당한 사람이에요. 독일 그 총탄을 맞아갖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전두엽만 남기고 부정력이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이렇게 당해갖고.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 사람이 그거 한 30년 동안 살면서 누리아가 이 신경과학자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이 부정력 다 나간 이 사람을 관찰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지어진 기억을 쫓는 남자예요.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6년 동안 독일어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단 한 글자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술학교에서 영어를 3년간 배웠지만 역시 한자도 기억하지 못한다. 너무나 완벽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배우지 않은 것은 다름없다. 삼각법, 입체기학, 화학, 대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면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점점 묵직해졌다. 그때 갑자기 대변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대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세상에. 나는 소변을 배설하는 장기는 알았지만 이 묵직함을 다른 장기에서 느껴지는 것이었고 그 묵직함을 해소할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간호사가 내 옆을 지나갔다. 그때 어떻게 손짓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다는 대변이 가득 찬 거야. 얼마나 그 기억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 다 기억이라는 거야. 네, 이게 다 나가. 두정력, 척도 다 나가고 이 전두엽밖에 안 나는 거야. 근데 기억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대변을 봐야 되는 이 묵직함을 느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간호사가 지나가는데 간호사가 불러야 되는데 손짓조차 이것도 기억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철저히 파괴될 수 있는 사람. 글쎄요. 모든 것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는 신체의 각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의 각 부분들이 작은 파편처럼 분열되어 손, 발, 목덜미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하는데 알겠죠? 손이 어딘지 몰라. 목이 어딘지 몰라. 발이 어딘지 몰라. 자, 그래서 이게 다 기억입니다. 대변 가리는 것도 소변 가리는 것도 여러분 다 우리가 학습했잖아요. 얼마나 학습했어요. 기억나요? 소변 가리는 것도 다 잊어버렸죠 지금. 다 가렸어요. 그거 학습했어요. 힘도 해 하잖아. 아버지가 다 엄마가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거 마차가 애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학습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까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좌측 두정력을 감통한 총알 파편은 거의 세상을 무장할 정도로 산산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공간 감각을 발휘하거나 사물들이 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세상이, 잘 보세요. 세상을 수없이 동된 부분으로 나눠진 곳으로 인식했다. 아까 사실 그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패턴이 B자를 딱 하면 패턴이 다 무슨 형태인지 알았는데 그 빼버리 나면 이 B자라는 거 모르는 게 있었어요. 보면 그만.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게 다른 실험을 해보면 딱 드러나요. 이 모든 세계상을 브레인이 재구성한다는 거 아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연합 감각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시각, 청각, 청각 연합됐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했죠? 시각, 청각 모든 게 사선이 흩어져 버려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 상태를. 근데 그게 그런 상태가 오고 세상을 독립된 부분으로 인상합니다. 나는 한 손으로 실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바늘을 들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실하고 바늘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사물 도구적 기능이잖아요. 우리 마이크는 말하는 이거라 금방 아는데 이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정신병 중에 그 명칭을 다 잃어버리고 명칭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마이크라는 말 속에는 마이크 해갖고 말을 한다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모든 명사는. 그러니까 왜 언어가 주술적 힘을 갖느냐 하면요. 언어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이 행동에 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어의 출현이 우리의 동작,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끔 하는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동굴에서 바깥에 영하 20도 되고 동굴에서 그 막 이렇게 모닥불에 둘러앉았던 그 한 부족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 표현을 의사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원활하고 직접적이고 아주 간절하게 이런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분절음을 서면서 생각이 명료해지고 감정이 굉장히 명료해져요. 예. 그때는 다 응아리 비슷하게. 예. 그게 바로 그 네안데르탈이 노래라는 그 책, 700페이지 되는 책에서 논파했던 핵심 개념이 그거예요. 네안데르탈이라는 발언이 모음 위주로 이렇게 분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판소리 비슷하게 징그러지는 거예요. 감정의 이런 그 큰 덩어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체적으로 세밀한 목적 지향적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본식이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신문에 봤는데 책이 한번 나왔어요. 여기도 꼭 한번 사보세요. 오늘 아침 책이 뭐냐 하면 크로마농인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쓰는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고고학자인데 그 사람 주장이 뭔지 알아요? 크로마농인하고 네안데르탈인 그 가능성이 뭐냐?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 반월이잖아요. 반월. 그때 후기 구석기 마지막 빙하, 참가되는 빙하가 아주 핵심적인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 이 옷을 반을 갖고 술로 그걸 갖고 아주 정교한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 몇급 겨울 끼게 되잖아. 근데 네안데르탈은 반을 못 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추운데 옷이 덤성덤성하게 대충 이렇게 끼매가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찬바람 그냥 들어오죠. 생존이 지켜지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렸다. 다시 물건의 존재 이유. 물건의 존재 이유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잖아요. 지금 바늘하고 실은 보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끼워야 된다는 행동이 유발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의 존재 이유가 바로 명사 속에 다 있어요. 동사 속에 다 있어요. 실은 바늘하고 끼워야 된다는 그 동사가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 세계는 모든 세계가 무생물로 그냥 존재하는 거죠. 목적을 하나도 목적이 뭔지 알겠죠? 바늘하고 실이 있다고 목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참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바늘하고 실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끼워야 된다는 목적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제가 지금 그 인터넷 시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대규모로 목적이 사라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 감각 채널, 시각, 청각, 이거 저 스마트폰 보죠. 이 귀에 꽂고 있죠. 그래서 궁금한 게 항상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도미넌트하니까요. 도대체 당신 혼자 스스로 어떤 걸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 있느냐고. 그건 묻고 싶어요.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박자색 운동은 그거에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게 손으로 적고 지금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 대표자 양겸이 학생이 지금 저 강의하는 걸 다 적어요. 이렇게 손으로. 우리 회원들 지금 우리 저 선생님과 노트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이지구 선생님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수학 교사를 40년간 하신 분이에요. 나이 70대인데 정년퇴임 하시고 우리 저 공부하는 모임에 온 지 지금 한 30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지리산 이거 우리 저 4시간 등산하면서 이분이 적어놓은 거 보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 적어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등산하기 내 몸 하나 움직이기도 불편한데 이걸 노트를 들고 70대 노인이 이렇게 가면서 설명하면 폐렴기 발음도 잘 안 되는 거. 할래오세, 올리오세, 마이오세 그걸 바꿔서 안 들려요. 뭐요?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따라서 불편함을 감수한다. 불편함을 감수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학습이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이걸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 적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오늘 자 마무리해 갑니다.
물건의 존재 이유. 예, 물건의 존재 이유. 그게 이제 사라질 수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참 기가 막혀. 부사기로 나는 공간을 이해할 수 없었으면 그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공간을 이해할 수 없었으면 그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잘 들었어요. 따라서 두려워하게 됐다. 두려워하게 됐다. 자, 이 사람이 명사가 사라졌고 목적성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이게 일반 사람들 성리론 고생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겁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수동성에 매몰된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계속 뭐 주말 연습만 보고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새로운 분야 암스카, 그 다음에 뭐 양자역학, 뭐 물리학 쪽에 들어가면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두려워해요. 반응이 드러나죠, 이 사람도. 갖고 있던 게 잊어버리고 나면 두려워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용기의 기술. 자, 그러니까 용기의 기술. 자, 아까 전문가 얘기는 맞죠? 용기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그걸 피커링으로 바꿔놔야 돼요. 뭐 이렇게 할 만한 거. 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참 용기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저 연휴 때문에 다른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딱 이거 할 만하다면 딱 하루 순간 결정해 오는 거예요. 그 용기의 기술이에요. 자, 지금까지도 나는 탁자에 놓인 물건에 손을 뻗어 그 물체를 만지는 것이 두렵다. 따라서 그 물체를 만지는 것이 두렵다. 참 기가 막힌 표현. 나 이 참 책 보면서 진짜 나 울었어요. 나 이 책을 보면서. 내 브레인 공부하면서 막 깨우쳐준 책이에요. 위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를 알 수 있나요? 자, 여기 물건이 있어요. 기억이 다 사라진 사람은 이 컵을 만지는 게, 물건을 만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사실은. 네. 특히 뭐 애완동물들 안 만져본 사람은 만지기 두려워하잖아요. 동일해요.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만지기를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반응이 화를 내요. 그걸 강요로 그걸 하면 화를 내게 돼요. 그 다음에 되면 세 번째 우리 브레인 메커니즘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따라서 무시한다. 네. 그게 우리 보호본능으로서 그게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 참, 네. 그거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고 그 다음 뭐냐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 본능이 나오고 그거 없어 이래요. 따라서 그거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없기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의 기술. 네, 그건 용기입니다. 이게 진짜 용기잖아요. 내가 이 만지는 걸 두려워하는데 만질 수 있다는 용기잖아요. 네, 용기의 기술. 참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가슴이 아파요. 코끼리는 파리보다 큽니까라는 표현을 이해하지도 못했다. 자, 이 재밌어요. 보세요. 코끼리하고 파리 각각은 이해를 해요. 근데 뭐에서 비교하면 못해요. 공간 지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공간 지각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교 행위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언어를 다 획득을 해요. 진짜 불굴의 의지력으로 갖고 언어를 다 회복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몸 상태, 의식 상태를 기록을 하는 게 그 과정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는 학교에 갔다는 이 문장 하나를 쓰는데 하루가 걸려요. 나는 적어나면 목적어 학교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의지로 밀고 가요. 놀랍잖아요. 이 사람 다 날아갔는데 뭐가 남았어요? 이제 알겠죠? 스님하고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불굴의 교를 끝에갖고 그 3000페이지에 가는 자기 내적 상태의 보고서를 남겼어요. 인류 의학 발달에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록을 다 남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전전주의 위대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힘입니다. 완벽한 목적성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나라고도 전전주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와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게 시원찮은 사람, 아까 모든 것을 기억한 사람 어떻게 됐죠? 복잡한 사람 어떻게 됐죠? 그렇게 모든 걸 기억한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정신병원에 갔어요. 내가 이 두 책을 읽으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브레인의 두 가지 역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위 말해서 개별화에 매몰되면 안 돼요. 잡다하게
자세하게 많은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다 날아가고 기억 깡그리 다 날아갔는데 한 가지는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교육이 왜 이렇게 우리 교육에서 제가 밥대스 운동하면서 꼭 하나를 살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못 느끼는 사람. 여기서 문제예요.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의 핵심은 자부심이라고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철저한 자부심이 없으면 그거 안 돼요. 네. 그만큼 있으려 하면 철저하게 검증된 지식을 접해야 돼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걸 갖고 있었어요. 딱 그거 하나. 자기가 하는 것이 인류 역사, 인류 의학 발달에 결정적 기여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네. 그 과정을 한 거예요. 네. 나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보는 사소한 것까지도 다시 이해해야만 한다. 이후 조금만 기억을 회복한 것 같았고 과거의 기억은 좀 더 풍부해지고 생생해졌다. 그런데도 그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흐릿하고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작업을 끝마치고 싶다. 네. 여전히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진땀을 빼며 의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고심한다. 가끔 책상에서 일어날 때 갑작스레 현기증을 느끼기 때문에 의자를 붙잡아야 한다. 맨 앞쪽의 두세 글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좀 더 정확히 말을 하면 나는 모든 사물을 희미하게만 볼 수 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25년간 3,000쪽짜리 문서를 작성하는 힘든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자신은 읽을 수 없는데 말이다. 본인 읽을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하는 그 문장 25년 동안 3,000페이지를 기록한 이 기록을 자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매일 기록을 했어요. 다른 거 다 날아가버렸어요. 전년도에 하나 남아있어요. 자, 오늘 강의 주제가 왜 인지훈련인가 알겠죠? 훈련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많이 해줄게요. 인류 역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무슨 의미 있는 걸 남긴 사람이 있는가? 코미디언, 축구선수, 골프선수, 바둑기사, 수학자, 과학자, 물리학자, 탐험가.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히말라야 갈 수 있나요? No.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피아니스트 될 수 있나요? No.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나요? No. 그 예를 쭉 들어가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이게 탑다운식 공부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명확히 알았으면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강범위하게 돈 안 들고 간단히 할 수 있는 훈련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 노화 문제에서 이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브레인 훈련하는 거예요. 브레인 훈련. 브레인 훈련 구체적인 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방송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탤런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대사 암기하는 거잖아요. 명 탤런트가 되려면 그 대사를 완전히 자기 걸로 습득해야 되잖아요. 그밖에 없어요. 제가 이 과학 운동을 하면서 10년째 이렇게 하면서 점점 명확해지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거밖에 없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저도 오늘도 같이 하면서 저쪽 테이블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요. 같이 요 한 페이지 양면에 이거 오늘 훈련하는 사람들 다 나눠줬는데 요 양면에 소위 말해서 암석학, 그 다음에 고생대부터 연도, 그 다음에 대륙이동, 그 다음에 판구주론, 그 다음에 한반도가 여러분들 한반도가 고생대 5억 년 전에는 개방원 저쪽이 다 바다였어요. 중생대에는 저 경남 이쪽에 전부 다 바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룡들이 그 늪지대에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에 저 경주, 포항, 울산 쪽에는 신생대까지 저 늪지대 바다였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 처음 들어볼 거예요. 자, 왜 우리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런 중요한 지식이. 우리는 한반도에 살면서 이 한반도의 대부분의
중에 여러분들 강원도 가면 삼척 가면 석탄 그다음 동굴 있잖아요. 그걸 5년 전에 바다였어요. 바다에 석회암지대는 다 바다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지식이에요. 예, 포항에서 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포항은 신생대까지 해갖고 지금도 갈탄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되면 석유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지역이어서. 그 다음에 왜 고성이나 경남 쪽에 공릉이 많을까요? 이거 하나 지식거든요. 되는 거예요.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억되지 않는 지식은 우리가 브레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3분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참 세상에 어떤 사람이 25년간 3,000쪽짜리 문서를 작성하는 힘든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자신은 읽을 수 없는데 말이다. 조금씩이나마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조합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배열하고 그가 경험한 일과 소망을 하나의 감정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쓰는 일기를 그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살아가는 이유가 된 거예요. 일기 쓰는 거가. 네. 전두엽은 물리적 세계에서 들어온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전두엽은 2차 영역의 메커니즘만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쭉 나오죠. 네. 이 책은 자 보세요. 이 마지막에 이 책이 나옵니다. 그 누리아가 이 책에 서문을 써줘요. 그 세계적인 신경과학자가 이 환자와 같이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 그 문장이 뭐냐면 이 책은 손상된 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끈질긴 지용의 망령들과 싸웠던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무기력한 상태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 인간 승리야. 이 사람이 남아있던 게 뭐죠? 따라서 전전두엽. 결론이 명확해졌어요. 학생들부터 오늘 강의 들은 모든 분들은 자기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이루고 싶은 사람은 전전두엽 훈련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전전두엽 인지훈련. 전전두엽 인지훈련. 자, 그걸 구체적으로 뭐냐면 학습을 할 때 어떤 지식을 만나면 내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을 일으켜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가 들어도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의 요체는 그 의지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쪽에 누리아 이쪽 계열에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골든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이쪽에 전두엽과 30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결론이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성공한 결과 그걸 쭉 비교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적 경로가 형성된 사람이라. IQ 좋은 사람보다 진짜 뭘 이룬 사람들은 자기가 5년 후, 자기가 10년 후에 어떤 인간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래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미래의 기억을 상정을 하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내 브레인의 모든 자원을 미래의 기억을 달성하기 위한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래의 기억이 형성되고 내적 경로, 인너트를 따라서 내적 기억. 내적 기억. 자, 내적 기억이 확립되지 않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적 기억이 확립되지 않으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느슨하고 옆으로 샌다. 따라서 느슨하고 옆으로 샌다. 네. 그래서 그 사람 보고서 항상 잡담하는 거예요. 이제 명확해졌죠? 왜 공자나 지금까지 한번 물어보세요. 인류사에 뭘 남긴 사람이 쉬는 시간 잡담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최근에 그쪽에 아주 관심이 있어요. 의외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잡담한 사람이 없어요. 왜? 옆으로 세지 않으니까 그 사람. 놀라울 정도로 한 가지 집요하게 큰 프레임을 갖고 공자 같은 경우에는 집대성이잖아요. 집해서 대성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인류 위대한 스승이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복합성을 지향한 사람이에요. 무수하게 많은 책을 읽고 무수하게 많은 걸 했지만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자기의 원대한 프레임 속에 공자의 사상이 있잖아요. 공자의 사상이라는 원대한 프레임 속에 자기가 학습했던 모든 걸 하나의 의지력으로 끌고 모아서 하모니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많이 모아야 돼요. 목적을 갖고. 그냥 뭐 우편 수집이나 곤충 채집처럼 하면 안 돼요. 목적을 갖고 많이 모아야 돼요. 많이 모아야 돼. 점점 소위 말해서 이 모듈들이 많아져야 돼요. 모듈.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공부에서 모듈이 한 3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듈이 2개 혹은 지금 1개 이렇게 전달, 지금 저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한 3개까지 간 사람들도 없는데 2개, 1개 이렇게 하는 사람 올려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1개 모듈은 4시간 동안에 하나의 주제를 갖고 칠판에다 쓰면서 파워포인트 쓰지 않고 완전히 과학적 지식으로 4시간 강의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모듈을 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오늘 시도하는 게 내일 저 미리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이거 좀 많으면 학생들 나눠주면 좋은데 내가 한 50장 만들어 왔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이게 지금 뭡니까? 고생대는 2.9억년, 신생대는 1.9억년, 아니 중생대는 1.9억년, 신생대는 6,500만 년. 고생대에 저 석탄기 하나만 해도 7천만 년이에요. 고생대 석탄기 하나만 해도 신생대 6,500만 년 더 커요. 이 연대를 다 암기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회원들 다 암기했어요. 다 암기하는데 자 유명히 중요한다 보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캄브리아기, 오르비도스기, 실루아기, 대공기, 석탄기, 폐렴기 이게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트레아이스기, 저 쥐라기, 백아기, 그 다음에 신생대 오면 뭐죠? 팔레오세,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오세, 플라이오세, 플라이토세, 그 다음에 저 홀로세. 저 이름을 불러줘야 저 아까 이야기했죠. 저쪽에 산산이 붙여 어떻게 됐죠? 이름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 이름을 알아도 이게 연결이 안 됐잖아요. 신하고 반을 알아도 이거 어떻게 못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학습의 첫 번째는. 이름을 알고 그 다음 이게 지금 하나 내가 구상한 30개 모듈 중에 하나만 말은 뭐냐면 이거 하나를 완성하는데 한 5년 걸릴 거예요. 자, 오늘 저 자신도 이 하나의 모듈에 지금 한 30%밖에 못 갔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 독서한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하나의 모듈 속에. 우리 지금 이 앞에 앉은 솔데라 이 사람이 자 오늘 잠깐 한번 소감 이야기해보세요. 이리 와서갖고 청년들한테 저 미국 같이 가고 10,000장의 파워포인트를 모았어요. 잠깐 한 상세하게 느끼나요?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딱 하나인데 신생대 포유류가 느꼈을 때의 기후와 지질이 아니라 그때의 동물들한테 있었을 날씨, 그러니까 오늘처럼 맑은 날에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빙하가 녹았던 그 산맥이 높았던 산이 사라지니까 그걸 타고 넘어온 바람이 회오리 치고 회오리 친 바람의 평원 속에서 새로운 동물들이 뛰어다니는데 큰 동물들이에요. 한 6m 이상이 된 동물들이 뛰어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주저하는 그런 장면들을 꿈속에서 봤어요. 꿈속에 그 신기한 경험입니다. 새로운 지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들은 삶의 새로운 선택을 하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오늘 박사님 그 소개해줬던 그 글 속에서 보면 고생대부터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이끼류가 등장했을 때, 그럼 이끼류 등장했을 때 이끼류가 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천해가 생겨야 되거든요. 천해라는 게 얕은 바다가 생겨야 되고 얕은 바다가 생기려면 대륙이 올라와야 되고 올라오려면 지질이 충돌해야 되고 충돌된 사이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그 밑에가 유기물들이 가득 찬데 무기물들이 쌓이면서 중간에가 이끼들이 위에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생물체들이 올라오는 장면들이 하나씩 연계되니까 그 장면 하나가 그 도표 하나에 하나씩 스쳐 지나가면 감동이 됩니다. 그 자료를 얼마나 모았어요? 감 이야기 좀. 일단 반갑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제가 핸드폰에 가져온 자료가요. 신생대 지질이 한 200개가 그러니까 2,700장, 우리 기후가 2,300장, 포유류가 한 1,700장, 그리고 타르핏이 주제라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모은 것들이 한 2,000장, 한 도합 10,000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자료가 조금 전에 박사님 보여줬던 그 도표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하나에서 들어가고 나면 저희가 미국 학습탐사 해가지고 나온 책자가 있는데 그 중에 타르핏이라는 이야기가 하나씩 살아있는 신생대가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달에 파워포인트를 2달에 걸쳐서 10,000장을 찾았어요. 그 구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도표 하나가 기본 프레임이 되고 이분이 공부했던 모든 자료가 여기서 이제 다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생대 지난 5천만 년 사이에 일어났던 지구 생태계가 머릿속에 복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합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길이에요. 요렇게 하는 요게 제가 이야기하는 30개 지식 모듈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일반 상대성 기준을 2시간 풀었어요. 한 달 전에. 그것도 지금 가장 중요한 모듈이 하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듈이 30개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30개 모듈 중에 원래 137회니까 한 20개 정도 끝나요. 네. 모듈 하나를 만들려 하면 적어도 한 3년이 걸려요. 아시겠어요? 이게 복합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목숨 내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30년 끝나고 나면 이 운동을 한 사람은 적어도 5개 분자 박사학위를 가질 정도가 돼요. 이그젝트리 5개 분자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목숨 내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늙을 수가 있어요? 안 늙어요,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럼 유일하게 있는 거는 불편함을 참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노트 들고 모르는 거 있고 막 또상 묻고. 예. 지금 우리 지금 70대 되는 이주규 선생님. 예. 이분은 우리 사무실에 지금 정년퇴임 하시고 매일 나오셔요. 예. 나와갖고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공부하셔요. 예. 그것도 전부 다 이렇게 적어갖고 노트를 암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지만은 능동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교육이 수동성의 메모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은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프레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건 위험해요. 혼자 하는 거는 군함만 모으는 그 초등학생 같은 거예요. 공룡만 백성 모으는 그 초등학생 같은 거예요. 그건 위험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원더풀해요. 신생대는 다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기후학, 생태학, 해양학, 지질학, 생물학, 생리학,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 이주규 선생님 70대는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번에 같이 미국 갔는데 알래스카부터 해갖고 몽골리아 루트 따라갖고 우리 그 13,000년 전에 배워왔던 그 전체 몽골리아 루트에서 유전자 변형을 다 조사하고 있어요. 네. 인디안 부족의 유전자하고 우리 한반도 어떻게 나는 그 전체 궤도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 이현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디언 아나사주 유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인디언 전체 인디언 수십 개 이런 부족들 있잖아요. 그 전체 부족들의 하이라키를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은 우리는 먼저 들어왔는데 더 자료 조사할 거 있다 해갖고 인디언 조사를 했더니 LA 도서관에 인디언이라는 책이 6,000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름 동안 더 남아있으면서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 미친 사람. 미치가 그래요. 이제 아셨죠? 지금 이게 실감 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30년 동안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제가 제시한 이 프레임을 우리 회원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관점 아니고는 한 발을 두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자세 사이트 들어가면 그 닉네임이 훈자부터 사람 있어요. 강훈, 맹훈, 어이훈, 창훈 훈련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는 그 골든버거 전대협 30년 연구했던 골든버거 최근에 내세운 이야기인데 뭐냐면요. 인류 전체가 우리가 육체적 운동, 소위 말해서 조깅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인류 전체가 알기 시작한 게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초기 개화기 때 양반들이 이렇게 테니스 한다니까 상금들 보내갖고 치라 그랬잖아요. 운동 안 했잖아요. 양반들 운동하는 거 아니라고. 그 운동이 건강에 도움된다는 게 인류적으로 확산된 게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아주 명확한 진리같이 돼 있잖아요. 건강하면서 운동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부인하지 않잖아요. 동일합니다. 지금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 육체적 운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은 인지훈련을 통해서 내 브레인이 항상 육체의 건강처럼 브레인 뉴런이 항상 생생하게 건강해야 된다는 이 인지훈련이 앞으로 어쩌면 10년 내로 육체적 훈련이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훈련이 우리한테 절박한 문제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대부분 스마트폰 이 시대에서는 그쪽으로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밸류는 차이점이 있어요. 따라서 밸류는 차이다. 밸류는 차이다. 밸류는 차이다. 밸류는 차이다. 네. 그 반대로 가는 쪽에 밸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걸로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생물학적으로 진화대원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자연이 만든 구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연이 만든 구조 하에서 이 생물학적 구조, 브레인이라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의 구조를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생물학적 브레인을 써야 돼요. 반도체 브레인이 아닌, 제가 반도체로 박사학위 했는데 그 속성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쓰는 건 간단해요. 편안하면 안 돼요. 학습의 가장 방해는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의 명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일상용어를 쓰면 안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일상에 벗어나야 되고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 한 단수 인지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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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훈련뿐이다. 훈련뿐이다. 네. 그래서 내일 우리 모임에 동참하실 분들은 이 도표 하나, 그 다음에 또 각종 이제 다른 입장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직업이 좀 다르고 이쪽 그런 분들은 각자가 하는 그걸 하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이쪽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이거 유인물 다 준비하시고 나눠주고 내일 지리산 한 10시간 걸을 겁니다. 그러면서 10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그 새 이름하고 연도만 기억하시면 두고 봤어요. 여러분 출발할 수 있어요. 이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는 기억 후에 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해는 기억 후에 온다. 이해는 기억 후에 온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강의 끝내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주세요.